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 기업을 위해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금융과 부동산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 속 국내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강남권 아파트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급매 시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화와 온라인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수출기업 지원과 내수시장 보완이 주요 의제로 올랐는데요. 수출기업을 위해 무역금융을 추가 공급키로 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무역금융의 확대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시장이 위축되면서 수출 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판단 아래 내린 결정입니다. 세계 공급망 붕괴, 거래 위축으로 인해 현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해 36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해 현금의 흐름을 살리고 자금 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수출보험과 보증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긴급 유동성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모범이 된 한국의 방역 모델처럼 한국형 수출 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키자며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17조 7천억 원 규모의 보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물건을 먼저 사고 돈을 내는 선결제 선구매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지원금이 사용됩니다. 민간에서 퍼지는 착한 소비 운동도 세제 혜택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에게 12조 원 규모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민간 벤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확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부는 힘들고 어려운 기업과 국민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위기 극복에 필요한 조치들을 언제든지 내놓을 것이며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50명 안팎을 유지한 가운데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규 확진자가 5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증 환자에 대한 안정적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일과 7일에 각각 47명, 또 이날은 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정부는 수차례 강조한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당부드린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금융과 부동산 등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 속 국내 증권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수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린 만큼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해외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자금을 쏟아부은 국내 증권사들도 비상입니다.
지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자산 중에 하나는 호텔이고요. 두 번째는 리테일입니다. 지금 미국은 임차인이 사실상 임대료를 많이 못 내겠다 해서 그러니까 임대료 파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굉장히 직격탄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증권사에서 실물자산을 사서 셀다운을 할 때 셀다운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코로나19 사태 각국 정부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영업 중단과 매장 폐쇄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나 점포 등이 휴점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자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들은 배당 중단과 주가 급락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텔 리조트 리츠인 파크 호텔 앤 리조트 주가는 70%, 미국 최대 리테일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의 주가 역시 60% 넘게 빠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13개 호텔 리츠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배당 중단 또는 배당금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해외 부동산 투자 펀드 설정액은 3월 말 54조 7,935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위험 노출 금액도 2017년 말 약 2조 7천억 원에서 작년 6월 말 현재 8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19의 최대 확산 지역이 되면서 현재 부동산에 집중 투자한 증권사와 관련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을 총액 인수한 후 기관 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현재 연 0.75%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2차 추가 경정 예산 검토에 들어가 한 차례 더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사상 첫 제로금리 진입 후 결정되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시금통위에서 빅컷을 단행한 뒤 한미 통화 수합 후 자금 공급 등 여러 정책 대응에 나선 만큼 일단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흐름 등을 지켜볼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금융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면서 국채와 또는 이제 단기금리, 은행채와 또는 이제 신용도가 낮은 그런 채권 간의 지금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국면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이 악화가 지속될 경우 한 번 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회복이나 정책 공조 차원이라면 금리 인하는 빠른 시점에서 단행돼야 된다는 전망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다 제로 금리로 돌아간 상태고, 기준 시초통화가 아닌 국가들도 금리를 이제 낮은 수준으로 좀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실효금리 하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금융권의 동기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내일 있을 회의에 재개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강남권 아파트가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금매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여파와 각종 부동산 규제로 당분간 고가 아파트의 금매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금매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서초구 반포자이 84제곱미터가 2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월 같은 평형 매매가는 27억 원, 한 달 사이 무려 2억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38억 원 가격으로 거래됐던 반포주공 1단지 84제곱미터의 현재 호가는 33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 상태입니다. 잠실 엘리트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 단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가 20억 원 수준이었던 잠실 엘스 84제곱미터는 16억 원대로 급락했고, 잠실 리센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7억 원대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둔촌동 신동 아파트도 시세보다 7천만 원 저렴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처분 현상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이제 인상이 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조금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뭐 증여나 아니면은 뭐 끌고 갈 수 있는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시장에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업계에선 오는 6월 말까지 강남권 아파트 급매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올 1분기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전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7년 말부터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 8개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노원구가 22.2%, 도봉구 21.8%, 중랑구 18.8% 순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송파는 4.2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114는 이 같은 흐름이 올 1분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1분기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주춤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란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죠. 특히 이번 사태로 다른 국가보다 도입률이 낮았던 스마트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사회경제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화와 온라인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회계법인 3일 리서치센터는 오늘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가 언택트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끌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유연하게 근무하는 스마트워크 도입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낮은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 투자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일 리서치센터는 스마트워크 도입에 대비해 기업은 필요한 IT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조직 문화 정비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워크가 시행되면 연간 1인당 354만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스마트워크가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중심도시 분산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3일 리서치센터는 내다봤습니다.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경제 활동도 확장세입니다.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대형업체는 부진에 빠지고 배달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찜질방이나 영화관처럼 다중밀집 사업을 사람들이 꺼리면서 1인실 같은 분리공간이 늘어나는 등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국채은행의 두산중공업 1조 원 지원 이후 두산그룹이 내놓을 자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두산솔루스를 매각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산과 특수관계인들이 두산솔루스 지분 중 51%를 매각해 경영권까지 넘긴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솔루스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을 지원해주며 자구안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두산솔루스 매각 방안은 두산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가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 자구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두산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두산솔루스는 전지박 동박과 올레드 소재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그룹의 핵심 성장축입니다. 현재 두산과 박정환 두산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두산과 특수관계인들이 두산솔루스 지분 중 51%를 넘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분 51%를 매각하면 경영권까지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통해 잠재적 구매자들의 이목을 끌려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두산과 두산솔루스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매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설은 채권단이 고강도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두산 일가의 사재 출연 가능성이 거론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그룹 일가가 두산솔루스 지분을 매각해 확보한 현금을 사재 출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두산솔루스 지분 매각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악재까지 덮치며 취업준비생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기업들이 채용 일정이 좀 늦춰지더라도 규모만큼은 줄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점인데요. 코로나19로 제한된 대면 환경과 또 늦춰진 채용 시기로 인해 올해 채용 전형 예년과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봄 대졸 취업 시장의 동향, 특징을 설명해 주실 분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 컨설팅의 차재원 취업 컨설턴트인데요.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네. 대기업들 공채 시작했다. 삼성부터 해서 소식은 들려오고 있는데 확실히 채용 분위기는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구직자들 네네. 지금 만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처럼 분위기는 좀 어수선한 편입니다. 이게 대개는 3월에는 대기업들과 시중은행들이, 그리고 4월에는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원래 진행을 했던 편인데, 올해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뒤로 미뤄졌거나 아예 올 가을에 있을 하반기 공채 때 채용을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을 쌓으려는 분들도 언제쯤 스펙을 쌓아야 될지 좀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면에 있어서 일정도 늦춰지고 전형도 늦춰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유효기간이라는 게 2년 정도니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로 채용 미루는 경우도 지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것 같고요. 최근 기업들의 채용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는 채용 계획이 한 달 정도 늦춰진 상황입니다. 포스코그룹과 롯데그룹은 3월 중에 진행을 했고요. SK그룹은 가장 최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4월 달에는 삼성그룹 계열사들과 CJ그룹 계열사들이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GS그룹이나 신세계, 하나 등은 아무래도 그 채용 일정이 미정인 상태라서요. 전체적으로 소시 상시 채용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대기업들이 채용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올봄 코로나19로 좀 채용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기업의 입장만 놓고 보자면 언택트의 채용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 전반에도 좀 퍼지게 된 트렌드인데, 기업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 기업들의 채용을 안내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대학교라든지 주요 컨벤션 센터 같은 데서 채용 설명회를 많이 열었다면, 요즘 시즌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 플랫폼 상에서 채용 일정도 소개해주고 선배들이 나와서 직무도 소개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원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온라인 챗봇 서비스 등이 현재 도입이 되어서 구직자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택트 채용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이 듣긴 해봤어요. 언택트 하는데 좀 막연합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 등이 그렇다면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얘기 들어볼 수 있나요? 예, 각각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일단 서류 전형의 경우라고 했을 때는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 검토를 좀 빠르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AI가 직접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붙여서 지원을 할 때는 아무래도 탈락할 확률이 좀 높아질 것이고요. 면접의 경우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대면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AI 면접 전형이나 면접관을 화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화상 면접 제도가 좀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AI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면접과 달리 면접 질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면접 전형에는 없었던 게임 문제들, 한붓 그리기, 전개도 문제, 도형을 옮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작게나마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문제 수의 비중은 좀 적은 편인데 그렇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침착하게 문제 조건에 맞게만 풀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렵지 않게 통과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막상 지금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AI 면접, 화상 면접, 비대면 면접 본다는 게 참 낯설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끝으로 면접 유혹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팁이 좀 필요할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앵커님 화면 속 모습만큼이나 신뢰감 있는 표정이
이런 AI 면접이나 화상 면접 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표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대면 채널에서의 면접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이 AI 면접의 경우라고 하는 건 결국 지원자의 60군데 이상의 피부 근육 지점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표정을 파악해서 답변의 진실성을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표정으로 밝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미소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게임 질문을 제외한다면 사실 일반적인 면접 질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질문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면접 환경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보다는 평소에 면접 대비하듯이 안정적으로 답변 대비, 지원 동기부터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올바르게 내 생각을 전달하는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선이 끊기면 모든 게 리셋이 돼서 평가를 안 좋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랜선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제 얼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칭찬 감사합니다. 최근 늘고 있는 언택트 채용 관련 이야기 오늘 들어봤고요. 금호 컨설팅의 차재원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금값이 오르며 수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비화폐용 금 수출액은 2억 9천만 달러, 약 3,500억 원을 기록해 7년 5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비화폐용 금은 외환 보유액으로 쓰이는 금을 제외하고 산업용 금부치나 민간에서 유통되는 귀금속을 말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2월 금 수출 물량은 5.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톤 증가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금값이 급등하자 금을 재가공해 홍콩 등으로 수출할 유인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회사채 발행액과 거래 대금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0년 3월 장외 채권 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회사채 발행은 약 5조 1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3천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12조 4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5천억 원 급감했습니다. 이는 채권 거래 대금이 600조 8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35조 7천억 원 급증한 것과 대비되는 겁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신용등급 대비 금리가 높은 국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향후 유가 상승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관련 상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원유 관련 상장지수 펀드와 상장지수증권 10개 상품의 개인 순매수액은 1조 4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하면 약 9.3배 수준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초 배럴당 60달러 선이던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코로나19 충격과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석유 전쟁으로 인해 지난달 말 장중 20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이어가며 개인 투자자들은 원유 관련 상품을 매수하며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국내 6개 증권사를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에 오른 증권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입니다. 무디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증권사들의 수익성과 자본의 적정성, 자금 조달 등을 압박할 것이라며 신용등급 조정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또 최근 3년간 해당 증권사의 우발 부채가 증가했다며 한국 증권사들은 상당한 규모의 채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파란 하늘에 기온도 오르면서 포근했던 오늘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밤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면서 이들 지역은 내일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보통 수준으로 깨끗하지만 오후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춘천 1도로 출발해서 낮 동안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의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고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낮 기온은 광주와 부산 17도, 대구 18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로 비 예보가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